안녕하세요. 이마이크 전문의 민호균입니다. 방송을 할수록 조금 더 나아지는 것 같은데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슴 성형 따라잡기, 가슴 성형 수술이 잘 된 경우 혹은 가슴 성형 수술이 잘 되려면 이런 주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유방외과에서도 가슴 성형 수술을 많이 하고 있죠. 가슴 성형에는 확대, 축소, 거상, 함몰유두, 부유방, 여입종 수술, FTM 여러 가지 수술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슴 확대 성형, 그 중에서도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확대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하루는 실리콘을 제거하고 또 하루는 실리콘을 삽입하고 요즘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저보다 더 가슴 성형 수술을 오랫동안 하시고 또 많이 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가슴 성형 수술을 저만 잘한다, 저한테만 오세요 이런 건 아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예쁜 가슴, 수술이 잘 된 예쁜 가슴, 이제 가슴 노출 나옵니다. 짜잔! 예쁘죠? 네, 뭘 기대하신 거죠? 아시죠? 이 누나 미의 여신 비너스입니다. 아프로디테라고도 하죠. 정확하게는 밀로의 비너스고요. 이 동상은 1820년에 그리스 밀로 지역 밭에서 농부가 밭을 갈다가 찾았는데 프랑스 군인들이 뺏어다가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갖다 놓은 거죠. 그리스에서 프랑스로 남자는 다비드고 여자는 비너스죠. 황금 비율. 이 비너스 누님의 가슴 사이즈를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강남 기준으로 보면 가슴이 좀 작은 편이에요. 허벅지나 허리도 좀 굵은 편이시고, 요즘 강남 언니들이 추구하는 볼륨은 비너스가 아니고 바로 이분입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이분 남이입니다. 남이, 원피스의 남이. 허리는 잘록하고 가슴은 이 정도 느낌. 사실 이 정도 느낌은 비현실적이에요. 신체는 어렵습니다. 헬스로 가슴을 키울 수도 없고요. 허리만 다듬고 골반을 키울 수도 없는 거니까 이 정도 가슴을 만드시려면 보형물 넣으셔야 되고요. 허리나 허벅지, 골반은 지방 흡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은 수술하고 가슴이 이 정도 느낌을 원하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그 비너스의 가슴 라인과 환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생각, 이미지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만족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가슴 성형하고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 환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사이즈예요. 사이즈.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더 크게 할 걸. 시간이 지나면 가슴 볼륨이 빠지는데 좀 더 크게 할 걸. 그래서 10년 전쯤 아주 예전에는 300cc를 기준으로 많이 그 사이즈에 집착을 하셨어요. 그런데 몇 cc다 이런 특정 사이즈에 집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 사이즈에 집착을 하시면 안 되냐면 가슴 성형에서 최종적으로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적인 사이즈가 아니라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비율이에요. 비율. 키가 160에 한 45kg인분하고 170에 한 65kg 정도 되는 환자분한테 똑같이 300cc를 넣었다고 해서 절대로 같은 느낌이 안 납니다. 일단 본인의 신체 비율을 확인하시고 적절한 비율에 맞춰서 보형물을 삽입해야 됩니다. 예쁜 가슴 성형은 아닌데 밀로의 비너스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유두를 중심으로 가슴이 위아래 거리가 비슷한 균형이 있죠.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는 게 예쁘다는 황금 비율 이론도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도 유두를 중심으로 보형물이 위아래 최소 중간쯤에 있는 게 예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보형물이 내려가다가 중간쯤에 멈춘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유두가 아래로 보고 있고 가슴은 윗볼로, 유두는 보형물을 기준으로 아래쪽.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면 초기에 겨드랑이를 통해서 보형물을 넣을 때 보형물이 들어가는 아래쪽 포켓, 가슴 방이라고 하죠. 이런 방을 잘 터줘야 하는데 예전에 그 내시경 없이 겨드랑이로 보형물을 삽입할 때 아래쪽 방을 충분히 터주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보형물이 들어가는 방을 만들려다가 방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고 아래쪽 방이 충분히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보형물이 중간쯤에 멈춰 있는 것처럼 유두가 아래로 가는 윗볼록이 됩니다. 그런데 점점 내시경 수술이 발전을 했어요. 내시경으로 직접 보면서 전기 칼이나 여러 가지 내시경 수술 기구를 사용해서 아래쪽 근육도 잘라주고 아래쪽 방도 충분히 열어주고 출혈이 생기면 지혈도 하고 내시경 수술을 하면서 수술 결과가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보형물을 넣을 때 아래쪽 공간은 충분히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겨드랑이를 통해서 내시경을 삽입하고 좌우를 맞춰가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 과연 방은 아래쪽으로만 충분히 터져야 하는가? 가끔 환자들을 보면 아래쪽 방은 충분히 터졌는데 좌우 쪽으로 방을 제대로 안 터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방이 좁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슴 모양이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좁은 방을 따라서 보형물이 길쭉하게 들어가게 되죠. 이런 모양을 방추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소세지 모양, 위아래로 긴 모양이 되고요.
안 예쁘겠죠? 그리고 내부를 초음파로 보면 보형물이 접혀 있습니다. 보형물에 따라서 실리콘 내부에 실리콘을 채우는 충전율이 제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형물이 가슴에 들어갔을 때 주름이 접히는 거는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죠. 근데 너무 큰 보형물을 작은 방에 억지로 구겨 넣다시피 밀어 넣다 보면은 보형물이 안에 접히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보형물에 가해지는 압력이 매우 높아지고, 이렇게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외부에서 조금만 충격을 가해주면 충격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금방 몇 년 안 가서 보형물이 터지는 보형물 파열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 공간도 충분히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공간만 확보를 하면 되는가? 보형물이 가슴의 중간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유두를 중심으로 보형물이 중간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유두가 보형물 중심에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속옷을 노출한 상태에서는 가슴이 벌어지게 됩니다. 몸통이 동그랗기 때문에 보형물을 삽입하게 되면 유두의 방향은 바깥쪽을 보게 됩니다. 비너스처럼 보이시죠? 비너스상을 보았을 때 유두의 방향이 양쪽 바깥쪽을 향하고 있는 거. 그런데 환자분들은 그 원피스에 나오는 나미 같은 가슴을 원하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가슴골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가슴골이 생겼다라는 뜻이죠. 근데 가슴 성형 수술을 받으신 환자분들과 수술 후에 상담을 하다 보면 가슴골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원피스 나미입니다, 나미. 근데 중요한 것은 원피스 나미는 비키니 혹은 고정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비너스처럼 벌어진 가슴을 속옷으로 모아줄 때 가슴이 모이고 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보형물로 가슴골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몰린 채로 보형물을 너무 가깝게 삽입을 하거나 너무 넓고 큰 보형물을 삽입하게 되면 가슴 양쪽에 위치해야 되는 보형물이 가슴 중간에 모이면서 오히려 가슴골이 사라지는 유방합체증, 심마스티아라고 하는데 유방합체증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재수술한 입장에서 볼 때 차라리 윗볼록이나 가슴이 벌어지는 게 더 낫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형물이 들어가는 방을 잘 터주고 보형물의 위치만 잘 잡아주면 되는데, 유방합체증이 발생하게 되면 가슴 안쪽으로 수술할 때 들어가서 내측 보형물 방을 다시 실로 봉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큰 수술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비용도 비싸죠. 그리고 양쪽 가슴이 최대한 비슷하게 대칭이 되도록 수술을 해야 됩니다. 비대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처음부터 디자인을 잘못해서 비대칭이 발생하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보통 수술 직후에 비대칭이 발생하는 경우는 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 성형 수술은 피하 조직을 뚫고 들어가서 근육을 자르고 보형물을 삽입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실 가슴 성형 수술은 박리, 지혈, 절제, 삽입, 다시 말하면 조직 박리, 혈관 지혈, 근육 절제, 보형물 삽입,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저처럼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전공한 유방외과 의사 선생님들은 유방암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유방암 수술 기계들이 가슴 성형 수술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슴 성형을 할 때 단순 전기 소작기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유방외과 전문의들이 사용하는 전문 장비 중에 하모닉 스칼펠,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노래 부르는 하모니가 아니고요. 하모닉 스칼펠, 한국말로는 초음파 전동 절삭기,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비가 비싼데 왜 좋냐면은 보형물을 삽입하기 위해서 근육을 자를 때 전기 소작기를 사용하게 되면 근육이 전기 자극을 받아서 움찔움찔 하거든요. 이렇게 그 과정에서 근육을 자를 때 지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근육은 전기에 반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모닉 스칼펠은 전기 자극이 아니라 초당 몇천 번씩 진동하는 초음파 진동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에 전기 자극을 주지 않고 지혈과 근육 절단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가슴 성형 수술할 때 아주 좋습니다. 근육이 아주 깔끔하게 잘리고요. 출혈도 잘 잡히고 가슴 성형할 때 이만큼 좋은 장비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은 가슴 성형 수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보형물은 유두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정확한 위치에 너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게, 두 번째로 좌우로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보형물이 구겨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세 번째, 보형물이 너무 가깝게 붙지 않도록 위치를 잘 잡으셔야 되고요. 네 번째, 가슴 성형에서 가장 중요한 출혈 예방을 위해서는 유방암 수술 장비가 매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유방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가슴 성형을 잘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 가슴의 골은 옷을 입은 상태에서 속옷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원피스 나미도 속옷을 벗으면 가슴이 비너스처럼 벌어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수술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슴 성형 따라잡기 파트 2,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보형물을 고르는 법, 그리고 보형물을 삽입하는 절개 부위는 겨드랑이, 유륜, 밑선 어디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이상 디테일한 닥터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